네, 오늘은 미국의 산업 생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산업 생산은 미국의 경기 상황을 바로미터로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제조업 경기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반적으로 과거 추이를 봤을 때 미국이 경기가 현재에 정체됐냐 성장했냐를 놓고 봤을 때 이 산업 생산의 증가를 가장 많이 언급을 합니다. 아래 차트는 현재의 미국 산업 생산 추이인데 뚜렷하게 정체 횡보되는 구간을 보이고 있죠. 계속해서 미국 경기가 강한 성장세를 보이던 확연한 모습과는 뚜렷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의 미국 전반적인 경기, 특정해서 말씀드리면 제조업 경기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은 약세 구간에 진입을 했고 계속 유지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이번 10월달 산업 생산은 2017년을 100을 기점으로 했을 때 우리가 기준을 삼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102.28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 달에 비해 더 줄어드는 모습인데 직전 달도 102.64에서 102.54로 하향 수정이 됐거든요. 여기서 줄어들었다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 집계를 하는 게 연준인데 9월달만 하더라도 두 개의 허리케인의 영향에 따라서 줄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게 이제 9월달까지의 언급이었지만 이번 달은 이렇게 줄어들게 된 배경에 두 개의 허리케인의 잔여 효과로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허리케인의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뭐 이런 부분은 글쎄요, 뭐 크게 경기가 약세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놓고 봤을 때는 뭐 날씨 영향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산업 생산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지난 10개월 중 9개월 동안 하향 조정이 되었다라는 거 제가 강조를 드렸죠. 특히 지난 6월달 수준의 하반기 고점 이후에 최고치 반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달 증가율도 0.9로 상향 조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잘 나왔던 산업 생산이 그 다음 달 갑자기 전면 하향 수정이 되면서 그렇게 잘 나왔던 미국의 산업 생산 증가세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배경에 미국 경기가 강한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보고서를 썼던 애널리스트들이 많았는데 이후 이렇게 증가세가 다시 줄어든 모습이 나왔지만 그 내용을 수정한 사항은 본 적이 없죠.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런 흐름 자체가 산업 생산에서만 국한된 부분은 아니고요. 보시게 되면 최근 10개월 중 9개월 동안 하향 조정이 되었고, 그 중에 6월달 데이터가 크게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대폭의 하향 조정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LS 고용 데이터, 임금 데이터는 지난 9개월 중에 7개월 동안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인 공고도 20개월 중에 15개월이 하향 조정이 되었어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굵직한 매크로 데이터가 하향 조정이 된 수치의 변화가 1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서 전반적인 경제 지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흔히 전반적으로 제조업 경기를 평가할 때 뭐 PMI를 많이 보죠. 특히 이제 ISM이라든지 S&P 글로벌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설문조사로 집계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프트 데이터다 뭐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 소프트 데이터가 오랜 역사를 갖고 과거 반복되던 패턴이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그 현상은 크게 무시할 만한 데이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되고, 결국 경기도 심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 산업 생산은 그런 심리 데이터가 아니고 실질 하드 데이터죠. 실제 얼마나 생산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계니까 이런 하드 데이터조차도 결국 위축 구간, 약세 구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런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증가율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10월달은 YY 0.29% 감소로 나왔고요. 직전 달 마이너스 0.64에서 0.73으로 하향 수정이 되었고, 여기서 소폭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뭐 이렇게 큰 의미 있는 반등은 아니죠. 다음은 MOM 변화 보시면 마이너스 0.26입니다. 예상은 0.4였지만 이를 상회했고, 직전 달도 하향 수정이 되었고 여기서 증가가 된 거기 때문에 좀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전반적인 추세는 계속 둔화 위축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보면 소폭 감소하는 흐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방향성 없이 정체 횡보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뭐 특정해서 기간을 좁혀보면 2개월 연속해서 마이너스로 감소 수축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지난 5개월로 확대를 해보더라도 그 중에 4개월이 계속해서 마이너스 영역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산업생산 증가율이 마이너스 구간으로 떨어졌을 때는 어김없이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좀 시계를 길게 보더라도 지금 60년대 이후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YY 변화율이 마이너스 구간으로 떨어진 상황에서는 어김없이 경기 침체 전후에 발생됐던 패턴들인데 2015년을 제외하고 보면 그렇습니다만 이때 당시에는 제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지 않았던 상황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따라서 과거에 한 번 있었던 2015년 사례를 놓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고 보는 것 자체의 근거가 사실 명확하진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하드 데이터인 만큼 정확한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치가 여기입니다. 마이너스 권역에서 등락을 유지하지만 좀 크게 보게 되면 0% 부근에서 등락을 이어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산업생산의 방향성이 재차 확대되는 영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침체 구간으로 떨어질 것인지 이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지금 굵직한 매크로 지표가 현재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둔화 위축되다가 현재는 정체 횡보되는 그림을 모두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한마디로 기로에 선 구간이다. 앞으로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겠죠.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위험자산에 대한 부분은 경기 확장, 특히 연착륙에 대한 기대를 선반영을 해서 이미 자산가치의 프라이싱이 끝났죠. 그게 위험자산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기대감을 갖고 랠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위험자산이에요. 그게 그 특징입니다. 다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경기 상황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확장 구간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조차 나는 더 리스크를 갖고 더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겠다라는 게 위험 자산이지 이걸 매크로를 잘못 해석해서 경기가 좋다라고 호도한다든지 경기가 확장세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사실 최근 나오는 매크로 지표들이 현재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로에 선 구간이고 이제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오늘 산업 생산을 살펴보지만 사실 이 산업 생산은 사실 경기 동행 지수의 대표적인 부분이죠. 경기 동행 지수라고 하면 계속해서 확장 영역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성 지표로는 비농업 고용 일자리가 있을 테고 이를 토대로 개인 소득이 있겠죠. 여기에 이제 굵직하게 산업 생산이 들어가는 흐름인데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성장세가 이어나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GDP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동행 지수가 잘 나오면 실질 GDP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기 때문이고 지금까지도 경기 동행 지수는 계속 우상향하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GDP가 잘 나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다만 경기 동행 지수는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지만 경기 선행 지수는 꺾였다 이거죠. 과거에도 이런 괴리가 늘 발생했는데 시차를 두고 경기 선행 지수로 수렴이 됐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경기 실적이 잘 나와서 경기 침체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 제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S&P 500의 추정 실적과 경기 동행 지수와의 상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기 동행 지수가 잘 나오니까 미래 실적도 좋을 것이다. 충분히 전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경기 선행 지수의 YY 변화율과 S&P 500의 추정 실적과의 상관관계가 제로를 기점으로 디커플링이 됐던 구간 다 확인해보면 경기 침체 직전이었다라는 거 말씀을 꾸준히 드렸고요. 결국 경기 동행 지수가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는 배경에는 비농업 고용 일자리 수가 확연하게 꺾이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죠. 고용이 무너지면 개인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매출이 줄어드는 흐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고용이라는 것은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경기 동행 지수도 이런 부분에서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제조업 생산량 한번 보시게 되면 전체 생산량의 80%에 해당을 하는 부분이고 10월달 98.5로 집계가 됐고요. 직전달도 99.09에서 99.04로 하향 수정이 된 부분에서 더 줄어들었습니다. 세부적인 변화 보시게 되면 YY-0.33% 감소로 집계가 됐고 직전달도 하향 수정이 되었죠. 여기서 소폭 늘어났지만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최근 흐름은 이 0% 부근에서 정체 횡보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MOM-0.51% 감소고요. 직전 달은 소폭 상향 조정이 되었고 거기서 더 감소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지금의 미국 경기 상황이 제대로 반영된 지표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하방 압력을 간신히 재정 지출로 방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분명한 건 제조업 생산량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는 아니라는 거 이건 명확해 보이고 정체 횡보되는 가운데 소폭 감소되는 그런 그림이죠.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이 전반적인 설비 가동률 측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들의 이제 가동률 측면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제조업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10월달 77.13%로 기록이 됐고요. 직전 달도 77.49에서 77.42로 하향 수정이 됐고 여기서 더 줄어들었습니다. 하향 수정이 된 거에서 더 감소가 됐다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22년 4월 이후에 뚜렷한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흐름 보시게 되면 확연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전 저점이 24년 1월인데 이때가 77.19%입니다.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한 게 이번 10월달 데이터고요. 21년 4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고 장기 평균이 79.7입니다. 이보다 2.57%포인트가 낮은 수치고 전년 대비로 보더라도 1.2%가 낮은 수치입니다. 계속해서 설비, 공장 가동률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좀 더 세부적으로 변화를 살펴보면 YY 마이너스 1.45% 감소고요. 직전 달도 하향 수정이 되었죠. MOM도 마이너스 0.38% 직전 달도 하향 수정이 되었다. 이런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설비 가동 말고 제조업 부분만 특정해서 더 살펴봐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10월달 제조업 가동률이 76.17%로 직전 달이 하향 수정이 되었는데 여기서 더 감소를 했죠. 장기 평균이 78.3인데 2.13%포인트 낮은 수치고 직전 연도 대비 1.23% 더 낮은 수치입니다. 지금 최근 흐름 보시면 급격하게 줄어든 제조업 가동률 현황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의 위치 자체가 08년 금융위기 직전보다도 낮고 팬데믹 이전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따라서 현재 낮은 가동률은 제조업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갖고 있는 설비를 충분히 돌리고 있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왜 돌리지 못할까? 이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기업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재고를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갖고 있는 설비도 충분히 가동률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투자를 합니까? 결국 이는 수요 감소의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되고 기업들이 신규 투자 의욕을 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경제 성장이 저해되는 그런 부분으로 대표적인 지표로 해석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 가동률 저하는 심각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설비를 돌리지 않는데 일자리가 필요 없겠죠. 이런 부분에서 경기 침체를 촉발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경기 저점 이후에 확장 영역으로 돌아섰던 이 패턴 보시면 제조업 가동률이 먼저 상승세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매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제조업 가동률의 변화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YY 마이너스 1.6% 기록했습니다. 직전 달도 하향 수정이 됐는데 여기서 더 소폭 늘어났지만 큰 흐름 변함이 없고요. 현재는 마이너스 권역에서 등락을 유지하고 계속 위축 국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MOM 흐름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0.63%죠. 직전 달에 비해 더 감소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조업 가동률은 장기적인 흐름에선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고 뚜렷하게 약세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방향성이 불분명하지만 이 0% 부분에서 계속 상승 하락을 반복하고 있죠. 그나마 최근에는 소폭 줄어드는 그런 그림을 나타내고 있고요. 박스권 정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도 대부분 위축 영역으로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이후에 이 산업 생산 흐름은 이 빨간색인데요. 10월달 더 감소하는 흐름이 나왔고 지금 이번 사이클에서는 수익률 곡선이 역전된 이후 계속해서 침체 구간을 유지를 해왔어요. 이때 잠깐 반짝 상승하는 구간도 있었지만 재차 마이너스 구간을 유지를 해왔고 이런 흐름은 사실 지난 경기 침체 패턴과는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상승하는 그림이 나오다가 이후에 가파르게 경기 침체로 빠지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계속해서 마이너스 권역 역전된 이후에 침체 구간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만 특정해서 사례들을 비교해보면 대부분 금리 역전 초기에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게 전반적인 추세긴 했지만 예를 들어 IT 버블이든지 금융위기 때에는 초기에도 완만한 횡보세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이상할 정도로 특별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나마 이렇게 오랫동안 정치 횡보되는 기간이 길어진 이유 자체가 저는 다른 과거 침체와는 다른 재정 지출의 효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런 패턴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오늘 10월 산업생산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속 미국 경기는 위축되고 약세 구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미국 경기가 확장되거나 살아나는 그런 모멘텀으로 해석될 데이터는 아니었고요. 더욱이 이렇게 나온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지난 과거 사례 대부분 하향 조정이 되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